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아주 작은 공이 큰 논란이 돼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여당에서는 이거 코인 게이트 아니냐라며 김의겸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정말로 어렵게 액세스했다는 그 자료, 다시 말해서 코인 범죄자와 한국 관계자와 주고받았다는 그 이메일 속에 등장하는 이재명 대표와 북한 코인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세를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이 작은 공의 파문,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걸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감사원 국감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어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그 가운데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순방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당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볼 텐데 뭐 비용이 급증했다, 요리사가 따라갔다, 대통령 휘장이 못했다, 뭐 가진 의혹들도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포화. 오늘 동아일보가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서해 피살 문재인 대통령 조사 시도에 감사원 관련이죠. 야당에서는 하명 감사원장은 보고 안 했다라고 치열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오전에 한때 감사원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당에서는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방문, 이거 영부인의 버킷리스트 아니냐라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잠시 후에 주요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친일. 한국일보 4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우길기 발언, 안보로 정치 장사하는 거다 라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한미일 훈련, 한반도 냉전의 부활이다 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한미일 해상훈련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연일 극단적 친일 행위다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력 도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여야를 떠나서 이 정치권에서 주고받는 친일 공방, 김정은만 좋아할 것 같습니다. 광복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친일 논란에 휩싸여 있는 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이 조선 멸망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마이너스 327인데 숫자가 심상치 않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그제까지 327억 불 적자, 마이너스. 이게 풀었으면 좋을 것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수출 부진에 사실상 7개월 연속 무역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누적액이 이미 300억 달러 넘었어요. 327이에요. 마이너스 327. 사상 최대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연간 적자 누적액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 걱정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기차 수출도 미국의 조치로 빨간불이 켜져 있어서 이래저래 첩첩산중입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만석. 중앙일보 14면입니다. 남편 보러, 유학생 손주 보러, 여행 가러, 무비자 첫날 관광, 일본 관광, 비행기 노선 만석. 와, 대단합니다. 김포와 하네다 일본 비행기 만석입니다. 관광 가기 위해서 그동안 몇 년간 기다렸던 분들도 지금 무비자 첫날에 다 몰린 겁니다. 정치권의 친일 논란이 좀 무색합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반한 정서만큼은 없어야겠죠.
2, 3년 코로나가 나은친 풍경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요즘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청년 정치인입니다. 전용기 의원, 돌직구쇼 좌장,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김영주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법사위 스타 국회의원, 전주혜 비대위원, 그리고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공은 처음에 작았습니다. 영어 번역이 돼 있냐, 한글로 돼 있냐 논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이 거듭 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이 논란이 정말이지 커졌습니다. 여당에서는 코인 게이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째 김의겸 의원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함이었을진데 오히려 논란은 다른 방향으로 번졌습니다. 정무위까지 간 코인 공방. 어제 국감장에서 여당에서 김의겸 박범계 의원이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억세스한 자료라면 이 실체가 있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코인 범죄 혐의에 이재명, 박원순 이 두 분이 연루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여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메일에 보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도 내용에 관심이 많았다. 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연방검찰청에서 제시한 자료는 아마 사실 개연성이 높고요. 만약에 이 대북 코인 사업이 실제로 존재했고 또 정치권 인사가 연루가 됐다면 이게 좀 이 큰 사건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리 감독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꼭 크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올립니다. 최근에 불법 외화 송금 그를 뭐 좀 조사를 하셨죠? 한 17조 가까이 나왔습니까? 예, 원화 환산은 그 정도 규모. 북한 해킹 그룹 전자지갑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약 한 749억 상당의 가상자산이 유입됐다 하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아태협에서 여기서 대북 코인을 태국에서 발행해가지고 그럼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간 겁니까? 김의겸 의원은 그거 수사하러 갔다 온 거 아니냐. 속된 말 하면 도둑이 제발 저린다. 집중적으로 지금부터라도 밝혀내야 돼요. 이미 매일 보도가 되고 또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정쟁으로 치우치지 않게 기본적인 금도는 지켜야 되는가.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거기에 이재명, 문재인 추미애 그 불법 거래에 무슨 연관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꼭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무슨 돈을 퍼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다면 이거는 정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 정권의 모든 책임이 있느냐 밀어버리치면은 그럼 전 정권은 북한에 돈을 퍼주기 위해서 존재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모양새가 좀 어째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김의겸 의원이 분명히 자신만만하게 한 장관의 미국 출장 의혹을 파헤쳐 보겠다면 탄핵감이다라고 공세성의 의혹을 폭로한 건데 지금 들으셨듯이 어제 정무위 국감에서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이 의혹을 갖고 여당이 집중적으로 공세를 했고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는 수세적인 위치로 바뀐 듯한 모습까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의도한 것과는 살짝 다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 최초의 의혹 제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입니다. 이분들이 북한의 이더리움 서버 또 북한의 이더리움 리서치 센터를 만드는 데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김의겸 의원 말씀처럼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범법의 가능성이 큰 것인데 그거를 미국이 조사하면 안 되고 우리가 조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튼 저 자료의 실체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저 구글하면 나오는 자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글을 하면 이 자료가 나온다는 걸 장관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글쎄요, 대한민국에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알 것 같은데요. 그린피스와 우리나라의 이재명, 박원순 그리고 그 밖에 민주당 의원들과 연결고리인 것으로 이 자료에 나옵니다. 검찰이 수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제가 외람담입니다만 이거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굉장히 바쁘신 분인데 이 영문으로 된 자료를 구글링을 해서 보셨다. 그렇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근데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오늘 갑자기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구글링만 하면 나오는 일반적인 자료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근데 이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미국을 가신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거죠. 이것 때문에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동조해왔는지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뭐 어떤 사안 하나를 위해서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 그린피스 의혹 때문에 가진 않았다라고 일축함으로써 이 논란이 끝났는 듯 했지만 김의겸 의원이 계속 이 어려운 자료라며 귀한 자료라며 흔들어대는 탓에 방금 들으셨듯이 이 정무위 국감에서까지 갔습니다. 급기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의혹 살펴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가상화폐 관련된 금융 관련 법령 위반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경 등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 나온 자금이 저희 금융기관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금융기관을 잘 철저히 살펴보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과거 이제 급격한 팽창기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 전문가이기도 한 김영주 의원님. 네. 김의겸 의원의 딜레마, 김의겸의 딜레마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흔든 저 자료가 정말로 신빙성 있는 자료라면 이복형 금감원장이 말했던 것처럼 저 의혹이 신빙성이 있는 의혹이 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당연히 이거 범죄 혐의를 갖고 파헤쳐봐도 무방한 정도의 얘기고, 만약에 김의겸 의원이 흔든 자료가 정말로 신빙성이 없는 구글링만 하면 나오는 시정잡배들의 소문이라면 그걸 갖고 한 장관이 미국 출장 갔다라고 저렇게 진지하게 질의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코미디 같은 일이 돼버리잖아요. 네. 이 딜레마. 근데 이 의혹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글쎄 반은 있고 반은 없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빙성이 왜냐하면 첫 있을 수도 번째 있다. 장소가 뉴욕 남부 그 검사소에서 실제로 출장 간 지역에서 그 부분, 즉 바질 그리피스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이제 핵심은 그런 겁니다. 2019년 4월에 북한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컨퍼런스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친구가 2013년부터 소위 오픈소스라고 하는 이더리움을 통해서 남북 간의 말하자면 암호화폐 거래를, 예. 즉 KYC라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Know Your Client, 즉 상대방 고객에 대한 인정 정보가 필요 없는 북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을 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북한에 들어갔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겠군요. 구미가 당기죠. 북한은 실제적으로 그동안에 그 지난 정부의 국정원의 얘기에 의하면 예.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많이 틀어갔습니다. 해킹으로. 예, 틀어갔을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도 보안이 허술한 데를 뚫고 들어와서 예. 시스템을 다운시킬 거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오. 며칠 안에 암호화폐를 통해서 우리한테 송금시켜라. 지갑 주소를 주고. 북한의 해킹 범죄거든요. 네, 해킹 범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북한의 소행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예. 점. 그러나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사실은 그 FBI 조사에 의하면 바질 그리피스가 남북 간에 실제적으로 자기가 송금을 한 실행 사실은 없다. 다만 이제 이 사람이 2014년 11월 달에 소위 그 LA 공항에서 잡혀 들어간 것은 이제 대북 제재, 즉 테러 지원국에 대해서 이러한 기술을 전파하면 안 된다는 법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야, 저 그리피스는 북한 무슨 뭐 네. 여행증도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개발자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초대했고 가서 강의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저 지금 좀 중대 범죄자가 예.
연관된 혐의와 의혹에 지금 이재명, 박원순 이름까지 지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불명확하다는 거죠. 아까 기본적인 남북 간의 암호화폐의 그 거래에 대한 시스템을 깔았다. 예. 그렇지만 이제 FBI 조사에서 실제로 그걸 실행한 적은 없다. 예. 다만 오히려 이재명, 박원순 얘기는 한편으로 보면 2014년 나왔던 그런 컨퍼런스에 2019년 컨퍼런스에 4월달에 했던 컨퍼런스에 초청 대상자이거나 말하면 북한이 보섭 대상자로 오. 여겼을 수 있는. 야, 그렇다면 더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그리피스에 예. 대한 이 암호화폐 관련된 영역에서의 평가가 엇갈려요. 영웅이다. 예. 왜냐하면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 자체가 미국이 갖고 있는 스위프트 제도, 즉 국제적인 송금 시스템에 왜 미국이 알겠습니다. 들여다보냐라는 예.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비판,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김영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김영흠 의원이 이 흔든 자료가 그냥 막 간단한 자료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이 불법 행위에 범죄 행위에 한국 정말 유력 정치인이 연루가 돼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어제 정무위에서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였습니다. 이거 자칫 사실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제 전주혜 의원님 추미애 전 장관 되는 거 아니냐? 김기현 의원이 추미애 장관이 특검 해야 된다 댓글. 그 드루킹 바둑이 김경수 전 지사 구속에 시발탄이 추미애 장관의 특검 주장 아니었습니까? 이러다 김우겸 의원 추미애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발언이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법무부 예. 국감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법사위원이시니까 네. 그 자리에 계셨군요. 그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는 그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의겸 의원은 엑스맨이다. 예,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엑스맨이다. 예. 왜냐면은 오히려 민주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정무위에서 그렇게 됐어요. 네, 그리피스 얘기를 이제 소환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에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예. 그 두 사람이 고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다.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그리피스가 했다는 얘기가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김우겸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김의겸 의원이 쏘아 올린 공이 지금 점점 이렇게 높이 올라가가지고 예. 어제 정무위에서 뭐 이런 협의점이 있으면 이건 조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그런 그 아주 좀 과정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예. 17조 원이 지금 외국으로 좀 송금이 됐다는 거 가상화폐 아닙니까? 관련해서.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이 다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 불법으로 외국에 반출되는 돈 아니냐.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북한에도 그러면은 어떠한 이런 가상화폐를 통해서 불법 송금할 수도 있지 않냐. 왜냐면 그리피스가 북한 관련으로 네. 지금 체포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 또 뭐 압수수색을 얼마 전에 했던 그 아태협에서도 또 뭐 그러한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연결고리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그 민주당 인사들이 뭐 북한의 그런 불법 송금을 한 것에 연루가 된 거 아니냐는데 이러한 합리적 추론까지 예.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이 이제 제기한 의혹도 이제 그런 차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병헌 전 금융원장은 감독원장은 검찰 문제점이 출신이잖아요. 있으면 하겠다. 예.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김의겸 의원이 쏘아올린 공이 좀 어느 쪽으로 갈지는 예. 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사실 한 장관이 이것 때문에 출장 간 거 아니냐라는 김우겸 의원의 의혹 제기에 마땅한 근거는 없거든요. 김우겸 의원이 전혀 없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기 아까 때문에. 아까 윤한홍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도둑이 재발절이는 저는 질문 아니었나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남부 뉴욕에 이제 뉴욕을 출장을 한동훈 장관이 갔는데 이제 그때 방문했던 그 검찰청이 뉴욕 남부 연방 검찰청인데 네. 아니 거기를 간 이유가 그게 어떤 사법공조나 사실 여러 가지 논의할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꼭 집어서 그리피스 그 가상화폐 관련해서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수사하려고 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예.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김의겸 혼자 이제 그러한 의심을 한다는 예. 거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지금 그렇게 갑툭튀로 그렇게 질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한 의도가 참 그 도둑이 자발저리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자아내기엔 충분하죠. 예.
자, 전윤기 의원님. 네. 이거 정말 그 의혹이 심의성 있는 의혹이에요? 이재명, 박원순 두 분이 이 그리피스 관련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연루됐다라는 의혹이 어떤 입장이십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고 아무런 사실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정무위 국감을 저렇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아니 김의겸 의원이 이 자료를 막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 구글링하면 다 나오는 자료다. 뭐 구글링하면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자료 가지고 그걸 뭐 흔들고 있냐라고 했는. 아니 근데 박범계 의원은 구글링하면 나오는 자료가 아니라 어렵게 억세스한 자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영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네, 뭐 그래서 그런 것 예. 같은데 구글링하면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사실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이거 뭐 의혹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김의겸 의원께서. 아, 이거 그럼 김의겸 의원이 잘못됐네요. 뭐 그러니까 저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 억측을 해서 질의한 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억측질이다.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상 저 아무 내용도 없는 걸 가지고 갑자기 뭐 아까 김종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미애 나오고 문재인 나오고 뭐 이재명, 박원순 전 시장들이 뭐하러 대북 송금에 그렇게 많은 돈을 주겠습니까? 북한에 돈 줄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걸 가지고 억측, 뭐 그렇죠. 과도한 주장을 가지고 저렇게 국감장을 정쟁화시키는 것은 오히려 예. 잘못된 것이다. 뭐가 좀 나오고 아까 김종민 의원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좀 나오고 예. 그다음에 진짜 문제가 되면 그때 예. 이게 늦지 않는 것을 구글링하면 나오는 문건 하나 가지고 돈을 줬네 마네 하는 것은 예. 너무 좀 많이 나간 주장이다. 야, 재밌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너무 재밌는 게 왜냐하면 봐봐요. 아까 최초의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에서 김의겸, 박범계 의원은 이거 뭐 그렇게 구글링하면 나오는 자료 아니야. 이거 진짜 신빙성 있는 자료야. 이것 때문에 갔지라고 하고 정부를 대표한 한 장관은 그거 아무 자료 아니다. 구글링한 자료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런 의혹 진짜 이거 파헤쳐봐야 된다라고 하고 민주당의 전현기 의원님은 이거 구글링하면 다 나온 자료다. 입장이 바뀌었어요. 제가 구글링은 안 해봤고요. 네이버로 검색은 해봤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잡으려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오픈한 것이 너무 표정이 무서워요 지금 진지하시고. 아니 진짜로. 예. 왜냐하면 제가 이복현 원장 임명됐을 때 좀 개인적으로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복현 금감원장. 네네.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에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했죠. 기재부나 이제 금감원 쪽 사람들 그래도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금융감독원장이 대개 이제 재무 관료들이 임명이 됐지 현직 부장검사가 임명된 막 퇴임한 부장검사가 임명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금감원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법률자문관으로 그렇게 파견되는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봤는데 네네. 그런데 원장으로까지 간 거는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을 했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좀 전에 이제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4월 달에 그리피스가 평양에 갑니다. 그리피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더리움을 만든 사람은 비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비탈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의 파트너 같은 사람이 그리피스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 그리피스가 평양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요. 컨퍼런스 가가지고 뭘 하냐면은 암호화폐로 해외 송금하는 기술을 시연을 갖다 딱 해요. 예.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태협에서 주최하는 남북 교류 행사가 있습니다. 아태협에서? 네, 그게 이제 필리핀에서 있었는데 예. 아태 평화 번영 국제 대회가 있었어요. 그 저거 아닙니까? 쌍방울 관련된 의혹. 그렇죠. 주최는 아태협하고 경기도고 돈을 누가 냈느냐? 쌍방울이 됐어요. 아 여기서 갑자기 쌍방울이 나오는군요. 그러고 난 다음에 2달 뒤인 9월 27일 제가 이제 그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니까 9월 27일 지금도 올라가 있는데 아태협의 블로그가 있거든요. 블로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블로그에서 아태협 블로그예요. 지금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시아 태평양 블록체인 연방을 만든다. 아시아 태평양 블록체인 유니온을 만든다. 그러면서 코인을 발행하겠다. 그 코인의 이름이 뭐냐면 APP427이에요. APP가 뭐냐면 아태협이거든요. 아시안 퍼시픽 피스 이 줄여가지고 APP 427은 뭐냐면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태평양 4월 427이라고 하는 코인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 4월 달에 실제로 그 APP 427이라고 하는 코인이 발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아태협 블로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코인으로 옥류관도 뭐 하고 뭐 대동강 맥주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핵심이 과연 그 코인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뭐 맥주 마시고 뭐 옥류관에서 냉면 마시고 냉면 먹고 그럴 거냐. 다시 2019년 4월로 돌아가서 그리피스가 시연한 게 그 블록체인 기술로 한 그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가지고 해외 송금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해외 송금하는 암호화폐의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APP427이라고 하는 코인이 쓰인 게 아니냐.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면에서 앞서 있는데 북한한테 지고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딱 3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핵, 두 번째는 미사일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버예요. 사이버전 하면은 붙이면 우리나라가 북한한테 밀린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옛날에는 북한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북한의 김일성 대학 철학과 가가지고 사상전 이거 했었는데 지금은 북한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김책공대나 김일성공대 보내가지고 이런 사이버 전사를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이 문제가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간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에서 한국에다가 공조수사 요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의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흐름이 이상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미국 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코인이 발행돼 가지고 아직도 태국에서 이제 상장돼 있다라고 하니까 그 앱 427이라고 하는 코인이 이런 부분들 만약에 그 반드시 밝혀져야 되고 밝혀지는 것에 따라서 지금 뭐 그냥 웃고 있는 걸 넘어서 가지고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네이버 검색해 가지고 구글링 안 하고 네이버 검색해 가지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정육진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추정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그리피스가 구속 체포된 시점하고 이제 공교롭게 그 이후 3개월 뒤에 이제 아태평이 필리핀, 태국 등에서 이제 코인을 발행하는 것까지 이제 시기가 좀 비슷하다라는 건 이제 정육진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게 보는 지점이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 이 대북 사업을 하겠다라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강원도도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그리피스 체포와 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대북 사업에 대한 관심을 좀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좀 근거가 더 많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가 유치하겠다고 했던 뭐 옥류관조차 유치를 못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북한에 송금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가기에는 좀 너무나도 많은 증빙 근거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행자로서 좀 한번 중재의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김의겸 의원이 잠시만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에게 저희 채널A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이 발언 들으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실수냐 의도냐 좀 짓궂지만 이런 질문 드려봤습니다. 실수 아닌 한동훈의 행태를 꼬집기 위한 것이다 라는 답변이 왔어요. 미국 수사 기록에 이재명 언급된 사실만 가지고 검사 본색을 드러내며 미국 출장까지 간 것이 문제다라고 김의겸 의원은 입장을 계속해서 고집을 했습니다. 유지를 했습니다. 전재 의원님, 김의겸 의원은 이거 실수 아니다. 그러니까, 의도대로 갖고 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계속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뉴욕을 간 것은 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뭔가를 지금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 수사 기록을 보기 위해서 지금 간 거다, 지금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어떻게까지 지금 얘기를 하냐면은 그 한동훈 장관이 이제 미국 출장을 갈 때 남호 부장검사랑 같이 갔어요. 근데 이분이 아마 그 전에 보직이 중앙지검에서 뭐 이런 가상화폐 이런 것을 담당했던 그런 그 부의 부장검사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갔다 와서 그때 그래서 이제 귀국 직후부터 암호화폐에 내지 외국 송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그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김의겸 의원은 그 남호 부장검사라는 이 중앙지검의 담당 부장검사랑 같이 가서 뉴욕에 그 남부 연방 검찰청을 가서 그 그리피스의 관련 자료를 보고, 그리고 와서 뭐 이재명 대표나 뭐 이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연루된 무슨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방문 목적이 그것 때문이라고 아주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의겸 의원이 계속 헛발질하는 게 뭐냐면, 이 남호 부장검사는 지금 중앙지검 소속이 아니에요. 국제형사과장이거든요. 그 국제형사과장이라는 사람은 당연히 장관이
빼고 갈 때 당연히 국제 형사 공조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지금 이렇게 엮어가지고 확증 결국은 편향을 갖고 있다. 본인이 김의겸 가는 의원이? 목적이 음. 결국은 이 수사 때문에 그리피스 관련한 이 수사 때문에 간 거 아니냐 계속 이제 이 답변을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김의겸 의원의 이러한 계속된 의혹 제기는 오히려 이 공이 오히려 이제 민주당 쪽으로 예, 불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이재명 시장이랄지 아니면은 당시 시장이랄지 아니면은 또 고 박원순 전 시장 이름까지 지금 소환이 되고 있고 이러니까 계속 좀 의혹이 계속 화제가 있는데 그 국민의힘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는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계속 김의겸 의원이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지난주 목요일에도 얘기를 했고 또 주말을 이용해서 또 그런 뭐 어디 뭐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지금 본인이 계속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그 정무위원들을 탓할 게 아니라 김의겸 의원한테 좀 제발 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나가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저는 자중을 좀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의원의 의도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안 가도 될 출장을 갔다라고 일단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이재명을 수사하려고 나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좀 하기는 했지만 굳이 안 나가도 될 미국 출장을 왜 갔느냐 해서 이것을 시작됐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CJ에서도 좀 나왔지만 한동훈 장관이 그 외국에 있는 검사들을 만날 때 창고 같은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 사다리도 있었고요. 뭐 물병도 세팅 하나 안 돼 있고 뭐 어느 장관이 가가지고 그 분명히 장관들의 회의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는데 아까 CJ도 나왔지만 너무 준비가 안 된 창고 같은 뒤에 사다리가 서 있어요. 실제로 그런 곳에서 할 것 같으면 부르지 않은 곳에 갔다. 이것을 굳이 한동훈 장관을 초대도 하지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굳이 그 자리를 왜 갔냐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증거를 대면서 이재명 수사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사실 뭐 김의겸 의원이 많이 실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근거 없는 자료를 흔든 건 잘못이지만 미국 출장을 갖고 의혹 제기한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김용주 의원님, 이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어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 딜레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계속해서 저 그리피스 자료를 흔들수록 진짜 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정무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 아무 저 신빙성 없는 자료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김의겸을 손절하느냐 아니면 이 김의겸을 감싸느냐의 어떤 딜레마다. 이거 뭐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좀 지나치다시피 할 정도로 사실은 블록체인 산업이라든지 가상화폐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요. 처음부터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제가 이제 그 우리 박지원 국정원장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국정원장이 북한이 노략질을 많이 한다. 또 그전에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이라든지 또 불법 송금에 대해서 강하게 때리면서 내부적으로 핵심적인 문재인 인사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모순되는 지점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북한의 핵 도발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도발에 관해서 계속 생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럴수록 사실은 미국은 한미 간의 그런 어떤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불법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말하자면 공조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했기 때문에 한 장관이 직접 갔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을 수 있으나 간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그러한 내용 속에 뭐 핵심적인 이재명이나 박원순이나 이름이 만약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뭐냐 고민스러울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전체를 다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질의를 하고 있는 맥락을 좀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서 물어야 된다. 그리고 정조위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정리해요? 아니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실제로 보면 이게 상품권하고 연계되거든요. 아까 정익진 변호사 상품권이라고 하는 건 암호화폐 전 단계입니다. 실제로 그런 가능성에 기본적으로 돌려보는 것이 근데 그걸 북한에서 굉장히 찬양을 했잖아요. 쌍방울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이 아주 객관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압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다중적인 의미로 들립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감사원 국감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감사원 국감과 관련해서 사무총장이 도대체 용산에 그 문자를 왜 보고했냐라고 집중적으로 공세했고, 아까 한 장관 출장 왜 갔냐라는 걸 김의겸 의원이 문제 삼았던 것처럼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김정수 여사 타지 말 왜 갔냐 문제 삼았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 묘하게 그 미국 출장 왜 갔냐, 인도 왜 갔냐 라는 양상도 좀 나와요. 감사원 유병호 국감, 인도 방문 감사 착수라는 주제입니다. 일단 감사원 국감 시작하자마자 파행됐습니다. 일단 요즘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파행되는 게 유행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업무 보고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가 없으면 야당 간사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업무보고 받고 하시죠. 김성훈 의원님 간사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좀 계셔보세요. 김순희 의원이 얘기할 때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그냥 하니까. 자, 간사간 협의하십시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박범계 의원, 체면 좀 차리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위원장부터 밑에를 올리고.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한치도 1등을 못 벗어나죠? 사실 감사원 국감 파행은 어느 정도 좀 예상된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 문자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자 유병호 사무총장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제 문자에 대해서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겁니다. 전날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 정상적인 소통이었다. 그러자 박범계 의원은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저희들은 감사 착수, 그러니까 감사 개시하고 하는 권한, 그거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고요. 감사원장한테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줄곧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는 감사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심사청구 이런 것들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먼저 개별 감사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추어서 그거는 허위사실입니다. 지금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말이 다른데요. 감사원장은 자기 권한이다 라는 취지고, 사무총장은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이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완전히 두 분 말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지만이 감사위원분들을 여기 더 계속 계시게 할 건지. 제가 귀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 분의 의견은 똑같았습니다. 사무총장이 이 허위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언론의 보도, 그러니까 특정 감사를 하려면 감사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허위사실이다. 자, 박범계 의원이 가만히 계세요라고 사자후를 내뿜으며 책상까지 내리치고 오랜 시간 째려봤습니다. 감사원 분위기 살벌합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일단 유병호 사무총장의 답변을 문제 삼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적법하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이 그 대통령실의 수석한테 문자 보내는 게 어떻게 적법합니까? 그러니까 지난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헌법에 독립된 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보고 자체는 이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석한테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냈고 그것에 대한 것이 적법하다라고 주장하는 저 작태가 뻔뻔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박범계 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사실 사무총장은 본인이 오히려 더 의원의 말을 끊고 본인의 주장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정말로 긴밀한 교감하에 이 같은 정치 감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공세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이제 감사원 감사를 해서 밤 12시 무렵에 끝났는데 법사위 계셨잖아요. 저 자리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문자는 사실 뭐 그거는 오해 여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무슨 내용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그런데 유병호 사무총장이 어제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 모 언론에서 이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쳤다. 그래서 이것은 위법하다 이러한 보도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대통령실에 그 이제 국정기획 수석이 이제 연락을 했고 거기에 대한 문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에 대한 사실을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오간 거예요. 감사 결과 보고가 이 아니라. 문자는. 그런데 이제 뭐라고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 얘기를 하냐면 야 이것 봐라.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거 하면 야 그다음에 뭐 대통령실하고 그러면은 뭐 이거를 어떤 계획하에 그러면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감사를 할 거야. 일단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했다. 그다음에 또 일정 뭐 예를 들어서 지금 9월 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서면 조사를 그럼 언제 이제 계획하고 있다. 요청할 예정이다. 이런 것까지 다 대통령실하고 일일이 주고받고 또한 보고를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된 거 아니냐. 사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언론 보도에 따른 잘못된 언론 보도에 따른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문자를 한 걸 가지고 정말 이거는 한 1단계에서 한 10단계까지 간 다음에 야 이게 결국은 청와대의 그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서 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뭐냐면은 감사원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감사 관련한 감사의 개시나 아니면 감사의 내용과 관련한 것을 일체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있지 않다. 제가 이것을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 대통령 그러면은 이 서면 조사할 거 이거 대통령실에 보고했냐 그랬더니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감사원장이 감사 관련해서 수시 보고한 게 39건이에요. 이것은 역대 정부 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게 그 감사원의 사무총장을 하던 김종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사무총장을 하다가 다시 또 민정수석을 가요. 이렇게 거의 그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정말 긴밀하게 이거는 한 배를 타고 호흡을 맞췄던 이런 문재인 정부이다 보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같은 잣대로 지금 감사를 보고 있는 여기에서 지금 모든 그 왜곡은 저는 다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자 하나를 가지고 이게 이 서해 공무원 그 피살 사건의 모든 감사가 다 대통령실과의 조율하에 되고 싶다. 이것을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것은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고 그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 바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저는 한 두 가지 점에서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어쨌든 문자로 주고받을 거면 그렇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여전히 39번이라고 하는 기록에 남긴 뭐 수사가 말하자면 보고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도 그런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것처럼 하니까 나는 더 나쁘다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
뭐 하명을 해서 수사를 하라고 하는지 그건 또 다른 문제고, 그렇다면 39번 보고가 앞에 정보가 있었다고 해서 그게 다 말하자면 지시에 대한 보고있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부분. 두 번째는 문자를 한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서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 이 발언이 매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뭐 홍보가 어떻게 되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매우 중립적으로 드라이하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발언할 해명 자료를 낼 내용입니다. 통상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맞는 거죠. 통상 그렇게 예를 들면 오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위원회가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명 자료를 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것 속에서는 뭡니까? 우리 편 개념이 있다는 거죠. 난 그건 굉장히 감사원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 오늘 유병호 사무총장 고발할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도 아까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아마 그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등으로 아마 고발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비판을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요. 문자 보낸 거 저거 별것도 아닌 문자인데 왜 이렇게 문제를 삼느냐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이 만약에 최재 감사원장한테 저런 문자를 보내면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는 취지다라고 하면 문제가 됐겠습니까? 전혀 문제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직속 상관도 아닌 대통령실 이관섭 수석한테 저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 보고를 왜 대통령실이 합니까? 해명 자료를 낼 거면 해명 자료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해명 자료를 통해서 그것은 해명이 되는 건데 해명 자료를 냈다고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어요. 이거는 사실상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걸 대통령실에 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 할 일인가, 본인의 일을 하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것은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39채로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독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보고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문자 보내지 말고요. 뒤에서 보내니까 공식적으로 보고할 내용이 없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관섭 수석 진짜 잘못한 게 대통령 바보 만드는 겁니다. 정말로 국민들이 보고 있는 감사는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관섭 수석이 그거 잘못됐다고 이런 식으로 사무총장한테 문자를 받아요?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고 대통령 바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관섭 수석이 직접 나와서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을 청와대 밑으로 뒀다라고 주장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감사원장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밑에서 청와대 밑에 뒀겠습니까? 그리고 최재 감사원장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대통령을 비호하는 기관이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무총장은 이관섭 수석한테 문자까지 보내서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문자 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감사원을 대통령실 밑에 두고 있는 것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다. 그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의 논쟁이 센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 국감과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 순방을 도대체 왜 갔는지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감사원장의 답변은 무엇이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여기에 대통령 없이 대통령 전용기를 썼고, 그리고 4억 원의 경비가 예비비로서 단 사흘 만에 편성됐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단독 방문은 예비비 편성부터 대단히 이례적이죠. 이거 감사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죠?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없는 대통령 전용기에는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인의 딸이 탑승했습니다. 또 김정숙 여사의 주최 공식 식사가 없었는데도 한식 조리명장이 탑승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와요.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좀 모니터링을 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사실 인도는 김정숙 여사가 오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요청한 적 없었다라는 얘기가 보도되면서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던 인도가 간곡히 원했다라는 말이 허위 아니냐라는 논란이 거세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 안 가도 될 순방을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라고 우리 측이 먼저 인도에 요청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거세지면서 안 써도 될 3억이 추가로 지출됐다.
됐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숙 여사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방문했어요. 당초 인도 문체부 장관만 초청했는데 김 여사 방문으로 변경이 됐죠. 문체부 대표단 약 2,591만 원 지출을 예상했는데 장관만 가는 일정이면 그렇게 돈 크게 안 들죠. 전용기도 없고. 한 2,500만 원이면 될 걸 김정숙 여사가 가시는 바람에 공군 이용기 사용료 2억이 포함돼가지고 3억 7,320만 원이 지출됐다. 안 써야 되는 돈이 지출됐다라는 이 비판적인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순방에 청와대 요리사도 영부인을 따라 인도를 갔다, 타지마할을 갔다라는 의혹 보도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죠. 뭐 장관만 갔으면 청와대 요리사 안 가도 됐죠. 전용기도 안 들고 돈도 안 들죠. 근데 영부인이 가니까 돈도 늘어나고 전용기도 가고, 전용기 의원 말고 대통령 전용기도 가고 청와대 요리사까지 뭐 갔다 이런 건데, 영부인 나흘 출장에 경호실 제외 13명이 동행했다. 동행자 명단 청와대 소속 한식 조리 명장 1호 A씨 명장님이 갔어요. 단골 디자이너 딸 B씨, 이분은 그때도 갔군요. 고민정 부대변인, 고민정 부대변인도 가죠 당연히. 네. 고민정 부대변인도 안 가도 될 걸 지금 갔다. 영부인이 가시는 바람에 이런 의혹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청와대가 영부인 버킷리스트 의혹이 한 언론에 의해서 제기되자 고민정 부대변인이 뭐라고 브리핑했습니까? 이렇게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거짓이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공식 초청으로 인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모디 총리가 김정숙 여사가 행사 주빈으로서 참석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식 초청장을 보내옴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초청장이 온 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교묘히 몇 가지 사실을, 진짜 사실을 가린 브리핑인 거죠. 우리 측이 김정숙 여사를 참석하겠다라는 의사를 타진하고 나서야 김정숙 여사를 초청한 초청장이 왔다라는 내용은 브리핑에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간곡하다라는 표현을 저기서 왜 썼을까라는 의구심이 여전히 남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니 3억 안 썼어도 될 3억. 그다음에 전용기에 청와대 전용 요리사 한식 명장에 디자이너 딸에 고민정 대변인도 갔어요. 저도 이제 왜 가셨나, 아니 뭐 가실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좀 미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2015년도에 한국과 인도 정상이 인도에 이제 수상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허황우 기념공원을 확대하는 것을 합의를 갖다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 신라 시대 때 인도에서 어떤 여인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황후가 됐는데 그분이 허황후다라는 썰이 있어요.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고 그런 썰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한국과 인도와의 그런 역사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공원을 갖다 좀 확대를 갖다 하자 해서 2015년도에 그 합의를 갖다가 했었는데, 2018년 7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 동반해가지고 인도를 공식 방문해요. 5박 6일. 인도만 방문한 게 아니라 싱가포르까지 공식 방문했거든요. 방문한 건 잘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그때는 타지마할을 안 갔다는 거죠. 그때는 신남방 정책, 넥스트 차이나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김정숙 여사가 후마윤 묘지를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후마윤 묘지를 보고 타지마할은 진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시간이 있으면 타지마할을 갔었어야 됐는데, 아쉬운 대로 타지마할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후마윤 묘지 왔고, 다음에 오면 내가 꼭 타지마할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게 기사에 남아 있더라고요. 일단 김정숙 여사는 그때부터 타지마할을 가고 싶어 했다. 굉장히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황후 그 기념공원 그 기공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공식을 하니까 인도에서 한국에서도 한번 참석을 갖다가 해라. 장관 정도 알아? 저는 그때 그런 공원 어떤 공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원 하나 착공하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문체부 장관이 가야 되나? 제가 장관이라면 일도 바쁜데 뭐 차관이나 실장이나 보낼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그 김정숙 여사가 가신 거예요. 아, 공원 착공식 때문에 간 거예요? 공원 착공식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뭐 총리 만났다고 하지만 불과 4개월 전에 대통령이 만났는데 총리가 못하러 또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그 참석한 게 그 공원 착공식하고 디왈리 축제라고 힌두교 축제 있는데 그런 거밖에 그 참석을 안 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 뭐 안동에서 무슨 축제 있다고 뭐 인도 총리가 와가지고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영부인이 오셔서 뭐 할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시기적으로 너무 가까운 시기에 그렇게 또 전용기까지 이제 그 끌고 가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뭐 사실관계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대통령 휘장이 달려 있었어요, 전주 의원님? 그러니까 전용기를 타고 갔는데 이제 전용기에 대통령께 휘장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표장에 관한 공고라는 이런 그 행안부의 그 공고령을 보면 표장,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집무실, 대통령이 참석하는 장소, 그리고 대통령이 탑승하는 항공기 등에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있는 장소에만 해야 되는데 휘장도 지금 이렇게 대통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용기에 단 것도 이제 문제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게 예비비를 이제 3억 이상 지금 갑자기 받았는데 이게 3일 만에 좀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서 3일 만에 예비비를 받은 것은 뭐 코로나로 인한 뭐 이러한 긴급 생계 지원비 이런 거 빼고는 3일 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사전 계획서를 내는데 사전 계획서에는 타지마을 간다는 얘기를 쏙 빠뜨린 거죠. 그래서 사전 계획서에 이제 어디 그렇게 경비가 가고 있는데 이 사전 계획서에는 타지마을을 들린다는 얘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타지마을을 가기 위해서 넉 달 만에 다시 인도를 방문하게 된다. 지금 사실 이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 낭비다. 그리고 이것을 당연히 어제 감사원 감사에서 이제 조수진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더니 최재 감사원장은 이것은 뭐 검토를 해서 감사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감사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것은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3억이라는 돈도 돈이지만 이렇게 넉 달 만에 본인의 이 버킷리스트 그 타지마할 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명을 데리고 간 그 호화 여행을 했다는 것은 뭐 이것은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영부인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전용기 의원이 국정감사 질이 첫 질이라 지금 급하게 국정감사장으로 갔고 서재현 전 부대변인이 나왔습니다. 네, 자, 소 부대님. 이거 뭐 의혹이 굉장히 거센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민주당에 뭐 대변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은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8년도에 갔던 문제가 갑자기 또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약간 오버랩되는 게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될 때마다 이슈가 터져 나왔죠. 김건희 여사의 그 해외 순방 때 목걸이 6천만 원 지인에게 빌렸다고 했던 그 문제가 크게 이제 언론에 나오다 보면 그 다음에 김정숙 여사의 브릿지 소상공인에 제작된 그 수십만 원의 브릿지가 수억 원이라는 가짜 뉴스에서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타기식으로 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방해서 그게 타지마할에 가서 어떻게 개인의 그 여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게 인도 총리가 이렇게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은 타지마할에 가서 어떤 외교의 목적이나 순방의 성과가 미흡하다면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이게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것을 감사하겠다. 저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3년 전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저는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나서 지금 최근에 보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가 꼭 여당 같아요.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대통령실에서 우선순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좀 정해주셔서 이런 정쟁의 요소로 좀 차단해야 되는 지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입장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자, 오늘 상당히 뜨거울 걸로 예상되는데 주인공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을 해서 5년 못 채우게 해야 한다라는 최후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매우 뜨겁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용민 의원의 발언 내용 볼까요? 지난 8일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석을 해서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격 없던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서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엉망이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그게 국민 주권 실현이다. 윤 정부 5년 채우지 못하게 하자.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하야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까? 김용민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급진적인데, 과격한데, 어제도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헌정 질서는 대통령 닿지 못한 사람을 결국 국민이 바꿀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임기를 못 채우게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누구인지는 뭐 잘 아실 텐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출신이고 초선 강경파 철험의 소속이죠.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김용민 의원은 과거에서부터 줄곧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해온 인물입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윤석열 후보에게서 군부를 사유화해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채웠던 전두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법사위에서도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 그랬죠. 않습니까? 예, 한번 자기가 싫다고 생각하고 낙인 찍은 사람에 대해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이지.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집요한 복수심을 가지고 계속 해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 대선 불복 아니냐. 어떻게 아무리 야당이지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공개석상에서 줄곧 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지석 비대위원장 비판 들어보겠습니다. 출범 5개월 된 신정부를 끌어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헌정 질서 파괴 망언입니다. 국민들의 손으로 만든 윤석열 정부입니다. 임기 내에 끌어내리자고요? 어떻게 국회의원이나 된 사람이 그런 망발 망언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격앙된 발언입니다. 김기현 의원, 대선 불복이다. 정권 퇴진, 민주당 당론이냐 묻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 국민준 5년 감히 뺏겠다고 한다. 탄핵 중독이 중증이다. 박정하 대변인, 공당의 의원이 사회 혼란을 획책해 정권 퇴진, 정권 전복 선동하는 망발.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촉구한다라는 논평도 나왔습니다. 자, 이 김용민 의원의 거듭된 5년 못 채우게 해야 된다라는 이 퇴진 집회 발언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에 이재명 부대변인도 입을 열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흔들겠다는 얘기인 거죠. 당선된 대통령은 5년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 임기는 탄핵이든 헌법 질서에 따라서만 임기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공개적 집회에 나가서 5년을 기다릴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질서를 흔들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읽히는 겁니다. 아무리 야당이지만 금도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과거에는 매우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뭐 당의 정확한 어떤 지도자, 어른 이런 또 권위 이런 것의 중요성을 세상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런 뭐 욕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한 160명, 170명 되다 보니까 당한 입장의 어떤 자의수 우까지의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이 시점에서 그야말로 정권이 한 3년 돼 가지고 도저히 국민들이 보기에나 뭐 정치권이 보기에도 정말 이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몇 번을 고민해보고 나와야 될 얘기가 저와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탄생했고 다만 지지율이 초반에 이제 낮게 나온다는 그걸 빌미로 삼아가지고 저렇게 강경 발언을 해버리면 사실은 저것은 정치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그리로 나오자는 얘기고 자기 모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해야 될 일은 과연 그렇다면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한다라면 그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국정감사를 통해서 또 국회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설득하고 만약 그것이 국민들이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부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고 너무 앞선 얘기고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봅니다. 김용민 의원의 발언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겁니다. 5년 임기를 대통령이 채우지 못하게 될 경우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국가 기밀을 팔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의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다면 그것조차 선동의 방법이 아닌 의회에서 정한 제도와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게 국회의원의 최소한의 자질인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선동 아닙니까, 정영진 변호사님? 아, 이제 탄핵 너무 지겨워요. 뭐 대통령도 탄핵하겠다, 한동훈도 탄핵하겠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데 탄핵은 뭐 발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정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탄핵을 소추하면 될 건데 오히려 엄하게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안 잘만 발의해가지고 잘만 통과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은 만만하게 보는 건지. 그래서 뭐 지금 앵커께서 오히려 더 말씀을 잘해 주셔가지고 김용민 의원 또 변호사잖아요. 이제 법적으로 다 잘 아시는 분이 왜 저러는지 저도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걱정할 시점이 아니고 이재명 당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훨씬 더 걱정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누굴까요?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가 만취해서 남의 차를 운전하고 잠들어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뭐 절도 논란까지 일었고 소속사는 절도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음주운전 중 7차선 도로에서 잠들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서 있다라는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음주 측정도 거부합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어요.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의 연속입니다. 도난 신고 접수된 차량에 타고 있었어요. 음주 측정 거부, 절도 혐의 조사받고 15시간 만에 귀가했는데 음주도 맞았고 자기 차도 아니었습니다. 그 CCTV 화면을 저희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자, 이 차량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차선 차량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섭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죠. 순찰차가 도착하자 앞으로 차량이 움직입니다. 순찰차가 이 차량을 결국 앞질러서 진로를 막고 추가로 도착한 순찰차가 이렇게 뒤쪽을 막고 신혜성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경찰 조사 후 퇴장할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신혜성 씨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절도 혐의 인정하십니까? 차량 왜 절도하셨습니까? 음주운전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측정 거부하셨습니까? 자, 소속사의 답변이 거짓 해명이다라는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자, 처음에 해명하기로 음식점 발레 파킹 직원이 준 키를 받아서 본인의 차 아닌지도 운전했다. 그러니까 만취는 이미 인정한 상황이고요. 본인 차 아닌지도 취해서 모르고 운전했다. 하지만 그 식당이 반박했습니다. 차 키 준 적 없다. 발레 파킹 직원도 그 자리에 없었다. 키가 꽂혀 있는 차 몰고 떠났다. 그러자 법률 대리인이 다시 입장을 냅니다. 본인 가방 안에 차 키가 있는 걸로 만취해서 착각을 했다. 근처 있던 차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라고 찾고 탑승했다라고 해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서재현 의원님 나오고 계시지만 처음에 해명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음식점 발레 파킹 직원이 줬다면서요. 근데 그 발레 파킹 직원 그럼 어디 있습니까? 있지도 않았다는데. 그렇죠. 그리고 직원 또 음주운전한 손님에게 키를 줄 일이 없는 것이죠. 예. 저거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신화가 어떻게 보면 연예계 중에서 최장수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룹 간의 화목도 하고 해서 좀 이제 연예인으로서 청소년에게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이렇게 분위기나 좋은 이제
결과를 냈었는데 저런 행동 하나가 기존에 했던 신화의 행동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 잘못한 것이고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행위도 다 뭐 이렇게 변명할 수는 있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살인 행위지 않습니까? 본인이 다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로 인해서 상대방 정말로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살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런 행위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용서받지 못한 것인데 해명이 아니라 지금 변명과 그 거짓말로 일관하기 때문에 저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핫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인데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무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 혐의를 곧 결론 내겠다라고 입장을 낸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입장인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 경과됐다고 공소권 없음 됐죠. 그런데 저기 무고 혐의가 남아있어요. 무고. 증거인멸 교사 무고 혐의. 12시간가량 경찰 조사 지난 8일. 관계자 조만간 수사 마무리. 성상납 의혹은 이번 수사에 전제된 사실이므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심장한 얘기도 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만간 경찰 조사 결과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받았고 이제 한 번 그 특가법상 알선 수재는 불송치 결정을 지금 내렸는데요. 남은 게 이제 앞서 나온 것처럼 합의각서 이제 7억 원의 합의각서를 김철근 정무실장을 통해서 이제 작성한 것이 이게 증거인멸 교사가 이제 되느냐, 이제 그거와 가로세로 연구소를 지금 또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고냐 아니냐, 이제 그것이 이제 성상납 관련한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무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지난 주말을 통해서 장시간 조사를 충분히 받았다 지금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 뭐 경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뭐 결과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는 이 때 아닌 친일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이 저수지에서까지 숨겨놨다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정치권의 친일 공방이 여야를 떠나서 저는 매우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길기가 한반도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다소 극단적인 주장. 그러자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인공기는 괜찮냐라는 또 극단적인 주장이 서로 나왔습니다. 철없는 친일 공방이다 이렇게 제목 붙여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일 친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우길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 행위입니다.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적을 하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 그리고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비판적입니다. 일본군과 함께 한미일 해상협동을 했다고 극단적 친일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런 식이면 한반도에 우길기가 꽂힐 수 있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친일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인공기능 걸려도 괜찮냐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건 역시 근거가 없습니다. 친일 주장을 했다고 인공기가 웬 말입니까? 들어보시죠. 자기들 집권할 때 실컷 우길기를 단 함정들을 다 한국까지 정박시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몰라도 너무 뭐를 모르고. 그렇게 국방 걱정하시는 분들이 핵실험은 꿈도 꾸지 말라는 말 한마디를 왜 못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극단적인 친북 아닙니까?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자, 그 가운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의 우길기 한반도 진주, 구한말 같은 상황, 주장. 과연 젊은이들이 공감할까? 조선왕조 무능하고 무지했다.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했다. 일본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 자, 그러자 민주당이 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라라고 이 발언을 갖고 주장을 했습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친일 역사 인식이며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역대급 망언입니다. 집권 세력의 굴종적인 대일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합동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로 규정한 이재명 대표의 말에 대해 극단적 친일 발언으로 입증하고 싶었습니까? 변명하지 말고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거 좀 이 국회의원 선배로서 여야 정치권에 한마디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한미일 연합훈련 문재인 정부 때도 했어요. DJ 대통령 때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형태는 다르지만 있었습니다. 한미일 연합훈련 했다라고 이걸 극단적 친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국방이 아니십니까? 지금 상황이 국내에서 친일 선동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국민의힘은 저 봐라, 저거 우길기는 괜찮다고, 인공기는 괜찮다고. 왜 또 갑자기 친북이 나옵니까? 참 이제 깝깝한 부분이죠. 깝깝해요. 북한은 연일 지금 뭐 저수지에서도 이렇게 SLBM을 쌓아올리고 또 굉장히 미국 또 일본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야 할 것 없이 일치 단결해서 북한이 만에 하나라도 오판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야 될 시점인데 저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저는 왜 하는지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발언에 의도가 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07년도에도 일본 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017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10월 달에 필리핀 한미일 국방장관 협의회에서 훈련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의 새로운 이재명 시대가 노무현과 문재인 시대와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지 노선적으로 나는 훨씬 더 민족주의적인 리더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 그런 색채를 통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싶은 어떤 강력한 자기의 집단을 결속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이재명 지사,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하여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해요. 제가 이재명 대표 같으면 당신들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우려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일본을 뭐 말하자면 대동아 공영권의 입장에서 옹호해 주는 것 같아요. 조선 스스로가 멸망했지 우리가 침략했냐. 이런 비슷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야말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역사 인식을 봐라. 이러니까 독도에서 물론 185km까지 떨어져 있지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빌미를 또 줘요. 이거 자체가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열통이 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역사의식에도 문제 있고 지금 21세기의 민족주의라고 하는 닫힌 폐쇄적인 쇼비니스틱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저는 국민들이 봤을 때 매우 부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한일 관계 무조건 좋아라는 법도 없죠.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관계보다는 대북 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전열을 정비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논란입니다. 또 다른 결의 논란입니다. 같은 논란인데 각자 의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 유승민, 이준석 계라고 분류되는 국민의힘의 아주 일각의 의원들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 국면 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논란 때마다 같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현 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에서도 소위 유승민 의원 등등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유승민, 김웅, 김용태, 이준석 딱 비슷한 분들인 것 같아요. 비슷한 때에 비슷한 논란 때 비슷한 입장. 자, 유승민, 이순신, 안중근은 뭘 위해 목숨을 바쳤냐. 이재명 덫에 놀아나는 천박한 발언.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라.
김웅, 전형적인 가해자 논리, 김용태, 이재명 그릇된 색깔론 말려들까 우려라는 비판을 일제히 또 라인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자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점과 본질을 여러분들이 호도하고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본군의 한국 주둔 얘기하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론을 얘기하셨어요. 이 둘 다 모두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멍들게 하는 망언이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유승민 대표도 이제 대표님 메시지를 문제 삼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인식이신지 궁금합니다. 전체 맥락을 잘 읽어보세요. 이거는 식민사관의 언어라는 지적을 민주당은 그게 왜 식민사관이에요? 내가 일본에 우리 조선 국권 참탈을 갖다가 정당화했습니까? 이전 의원께서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서로 얘기해. 자, 뭐 계속 논란이 지금 뜨겁는데 전 의원님, 이 당내에서 나오는 네. 비판과 논란, 물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쓴 글은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저 봐라, 그래서 내가 우길 격정한 거다. 그런데 지금 또 당내에서 유승민 의원 등등도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을 그래서 좀 수정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결국은 뭐 친일이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잘 단합을 하고 그리고 뭉쳐서 어떤 그런 북한의 지금 핵실험이나 여러 가지 국방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잘 대처를 해야 된다. 사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페이스북에 글을 가지고 또 뭐 민주당에서는 또 뭐 그렇게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또 내부의 몇몇 그 전현직 위원들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그것은 또 어떤 정치적 공세로 좀 보일 만한 그런 사퇴하라는 점이 좀 주장까지 했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부적절하게 보일 만한 그런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좀 그렇게 보일 여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좀 안보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서재현 위원님, 네. 여야 모두 다 이 친일, 친북 논란 지금은 중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민감한 시기고 특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역사적 해석의 차이, 성지 감수성 없어서 비난하듯이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역사적 감수성도 해서 식민사관 오해 이런 단어 정쟁 속에 끼어들지 않게 스스로가 차단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래야 됩니다. 모두가 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